(2026년 7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독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겁쟁이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겁쟁이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양가적인 면을 보여요.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규백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독재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재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좀 지나서 뭐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잘하려면요, 체크 앤 밸런스, 권력을 맡기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들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통제해야 돼요.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집행권,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사법권을 같이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뭐에 씌웠는지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안 주려고 하다가 이재명은 지금 주려고 하죠. 공소청을 만든 것 자체가 엄청난 독재로 가는 길인데 자신이 없어요. 지금 국군사관학교 설립도요, 뭐 안규백 통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려면 훨씬 더 독해야 되는데, 그 독재하기에는 그는 심약합니다. 왜냐? 이미 전과자고 이미 기소된 사람입니다. 재판이 멈춰서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는 대통령이 끝나면은 바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양가적 가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정치는 실패한다. 문제는 이 이재명 이후에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갈 만한 보수 쪽이 아무래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한계를 보였었는데 그 당시 보수 세력에서 내놓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외부 사람을, 문재인이 키웠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쓸 만큼 없었거든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5년을 채운 것이고, 이재명 정권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 뚜렷한 리더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재명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상당히 겁쟁이다. 이 관점을 보시면은 조금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 출전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어요. 최종적입니다. 처음에는 뭐 소프트볼 야구협회에서 6개월을 때렸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하니까 1개월을 때렸습니다. 1개월로 저는 심하다고 봐요. 이거는 뭐 심판이 한번 몰수패 정도 할 수는 있겠지. 자기네들도 있으니까. 사실 스포츠계가 굉장히 정치에 약합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난리를 치니까 몰수패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출전정지 1개월, 6개월 다 웃기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 보셨잖아요. 아르헨티나 선수들 지니까 주먹 다짐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무대에서, 유럽의 인류 무대에서 뛰는 친구들도 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 뭐 이런 거 갖고 무슨 난리야.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봐주는 척 풀어주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이거 다 정치적 압력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보안수사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갤럽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49%가 보안수사권을 유지해라, 없애라는 36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가 많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유지해라가 46, 폐지가 39입니다. 보안수사권 필요합니다.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요, 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 장윤기 사건이죠. 이걸 보니까 지금
광주에서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들이 이제 실토를 합니다. 장윤기가 이제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게 있었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성적인 탐닉에 의해서 여학생을 죽인 걸로 봐야 되는데 두 개를 분리시켜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처음 수사할 때는 형사과에서 앞에 사건, 성범죄 사건하고 병합해서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두 개를 나눠서 하라라는 지시가 와서 쪼갰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살인사건은 형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살인사건으로 송치하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병합을 했으면 달라지죠. 지금 이 문제는 국수본에서 왜 누가 국수본부장이야? 아니면 거기에 국장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윤기 씨의 아버지는 광주경찰에서 경정이면 보통 경찰서에서 하는 과장급이죠. 간부로 있으니까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 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성범죄 혐의가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또 휴대폰 같은 걸 다 파기했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제가 계속 이 검경 수사권 문제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 사건들을 한 30대까지는 굉장히 많이 취재했습니다. 뭐 오대양 사건, 수지킴 사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신창원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많이 취재했어요. 제가 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처음에 빵 터졌을 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생각도 못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가면은 저도 막막합니다. 어디부터 취재해야 될지 몰라요. 우선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죽어 있거나 뭐 불이 났거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하는데 이 들여다본 데서 뭐 범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숨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죠. 지문 같은 걸로. 확인이 되면은 가족을 찾아서 가족을 찾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만약 피살된 걸로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원한 관계로부터 의심해 보는 거죠. 누구한테 원한을 샀느냐. 그래서 이제 원한 사는 게 뭐예요? 돈 문제하고 치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전 관계를 조사하고 핸드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뭐 누구랑 교제했는지 쫙 봐갖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사귀던 여자한테 피살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게 삼각관계에서 다른 남자가 했는지 그 관계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피살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형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탐문 수사를 합니다. 뭐 친구들도 만나서 걔 평소에 어땠니? 누구랑 다퉜니? 뭐 금전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보면 하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다가 또 아니면 풀어주고 다시 가고 참 수사가 막막한 게 많습니다. 뭐 취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신창원 사건을 책으로 다루기 위해서 부산 교도소부터 해가지고 신창원을 무기징역 잡아서 넣었던 형사도 만나고 또 신창원이 탈옥을 했을 때 그를 잡으려다가 놓친 형사도 많다고 쭉 하다 보니까 야, 이 탐문 수사가 참 어렵구나. 거꾸로 기자들도요. 이런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라 그래서 탐사 취재를 할 때는 참 막막합니다. 그냥 다 걸어다니면서 물어 가는 겁니다. 서울이 어딘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고 물어 가는 거예요. 그중에 틀린 대답도 많은데 갔다가 왔다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한 유명한 사례를 제가 직접 겪은 걸 말씀드릴게요. 신창원 사건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신창원 사건 초기에 신창원을 그 양반도 신창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경찰에 무슨 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사람 피살됐거나 큰 도둑 사건. 근데 범인이 누군지는 알겠어. 근데 못 잡는 경우 있죠. 신창원 같은 경우는 탈옥을 한 게 다 알려졌었잖아요. 신창원을 못 잡았어요. 몇 년이 뭐 1, 2년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뭐 수배가 내려오잖아요. 모든 경찰이 다 내려옵니다. 잡으면 뭐 1계급 특징 같은 걸 시켜주죠. 워낙 못 잡을 때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신창원을
5천만, 4천만 국민도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근데 그 형사는 이제 한번 신청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내려오니까 그걸 붙여놓고 이렇게 쭉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제보를 받죠. 자기네 세차장, 옛날 얘기입니다. 세차장에 누가 오는데 여름에 이렇게 오는데 여기 문신도 있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오는데 좀 양아치 같다. 근데 그놈이 옛날에 그때 그라나다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상당히 좋은 차를 타고 오는데 좀 안 맞다. 좀 품이 있는 차를 지방에는 별로 없는 데다가 그걸 타고 오는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문신도 있고 하게 되면 조폭으로 의심되죠. 그러니까 그래? 하고 가서 이제 며칠을 기다렸다가 뭐 언제 세차로 올지 모르잖아요. 한번 보고 비교해 보니까 범죄자일 수도 있네 하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려다가 실패하고 대신에 동거하던 여자를 이제 그 여자는 뭐 만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신창원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추적 들어가는데 자 그거를 여기 신창원이라고 딱 보고를 하면 윗사람들이 위에서 믿어주나요? 이제 그게 유능한 형사로서 오래 뛴 사람이면 가능한데 일종의 신문사로 얘기하면 취재 부서가 아닌 편집부 내근 기자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취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경찰에 왔는데 내근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기질이 그러니까 한번 중요 수배자 한번 해보려고 친구들한테 쭉 자료 나눠주고 이상한 놈 있으면 신고해봐라 그랬는데 알려주라 그랬는데 자기 가서 보니까 이상해서 가보니까 신창원이라는 걸 감을 잡았어. 근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들은 거지 여자한테. 보고 하니까 위에서는 야 뻥까지 마 한마디로 그러죠. 신문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봐서 봤다 그러면 별로 반응 안 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내근하는 기자가 편집 기자가 들고 왔다 그러면 대꾸 안 하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번 잡았다 놓치고 뭐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니까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수사 파트를 오래 한 형사를 붙여줍니다.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찾아가요 그 양반이. 신창원이 여자를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여자끼리 갈등이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그 알려줘서 그쪽 가. 근데 거기서 또 놓칩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돼요.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형사가 상급자한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잡으려고 공을 세우려고 하다 놓쳤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렇게 해야만 위에 사람들이 안 다쳐.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바른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형사생활 한 사람도 붙여줬는데 놓쳤잖아요. 그러면 무능이 드러나잖아요. 신청은 못 잡아서 지금 전국이 난린데. 그러니까 너 혼자 잡은 걸로 해라. 그렇게 꾸밉니다. 그게 왜 꾸미는가 하면 처음에 현장에 간 게 경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아무도 모르니까. 신창원을 잡았던 형사도요. 청량리에 있던 형사인데 처음에 저 무기징역 받게 할 때. 그 양반도 신창원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지금은 없어졌지. 옛날에 그 청량리역 뒤에 588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 양반은 유능한 형사니까 그 범죄인들을 다 알아. 사실은 범죄계에도 발을 담그고 경찰에도 있고 그런 세계죠. 그때 옛날에 참 범죄 많았어요. 범인 검거 대회도 많이 했거든. 그럴 때 본인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그런 양아치를 풀면은 잡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을 잡아요. 신창원은 그때 이제 지금도 그런 회사 있는지 모르는데 문방구 있죠. 문방구를 보급하는 회사 그 대표인가 그 집단으로 이렇게 사람을 숨지게 했었죠. 그 범인을 잡습니다. 그 잡는 과정도 경찰이 잡는 게 아니라 같은 범죄자들이 잡아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강력반 형사들 중에 보게 되면요. 조폭들하고 연계된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조폭 잡아 그러면 자기들 조폭 중에 시키면은 다른 팔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뭘 덮고. 저는 신창원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덮은 사실을 형사들 직접 뛰었던 형사한테 딱 들었죠. 근데 그때 경찰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저도 그냥 그래 니들이 뭐 신창원 잡으면서 이 친구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려볼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계속 놓쳤다는 걸로 그 양반을 막 정직 처분하니까 너 죽인다. 근데 이거 쓰면 너희 그때는 경찰청인가? 뭐가지 날라간다. 근데 그때 경찰청 본청에 있는 강력계장 그 친구 경정이었나? 그 친구 나중에 이제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수당 쪽에 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막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요 범인을 잡을 수는 있고 또 엉뚱한 사람 잡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 실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취재도 해보면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한참 하다가 이게 분명히 똥인데 된장이랑 우기고 몇 사람 입에 먹이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도 우기고 가는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도는데 아니다 하고 버리는 게 너무 노력한 게 막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가고 또 실수했으면은 막 덮고 감추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 취재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갖고 온 자료를 검사들이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게 제3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현장에 약해요. 제가 늘 검사들을 보게 되면 검사들이 궁금해하는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검사들은 마약 사건 같은 거 나면은 한번 가고 싶어요. 그 총 차고 가죠. 자기 총 아니고 경찰총. 멋있잖아요. 그 마약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살벌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막 그냥 뭐 일본도 나오고 뭐 막 체인 나오고 거기 그런 데서는 검사들은 못해요. 뭐 영화에서 보면 검사가 아주 나이스하게 딱 총 쏘는 거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쟁이들은 못해요. 근데 형사들은 막 날죠. 특히 형사 중에서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소매치기 전담반인데 그 친구들은 뭐 유도 같은 거 해갖고 뭐 어떻게 보면 얼핏 보게 되면 흉악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현장도 가보고 현장이 굉장히 약한 게 검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갖고 온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찾아내요. 너 이렇게 해서 이 범인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신문사에서 뭔가 하면 기자들이 뭔가 꽂혀갖고 취재를 열심히 해. 근데 잘못 잡은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럴 경우 있고. 근데 뭐라고 해서 딱 보고하거나 글을 써서 주게 되면 경험 많은 부장이나 차장이 보다가 야 이거 안 맞잖아. 내가 보기엔 안 맞는데 문제 제기할 때 답변을 못하면 다시 보완 취재. 제가 나중에 부차장 돼서도 그 짓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팩트에 대해서. 그래서 보완 취재하고 안 되면 일단 뭉기죠. 그러면 뭐 기자들은 자기 딴에는 막 맞았다고 우기는데 그대로 내줬다가 오보 당하면은 누가 해먹습니까? 근데 나를 설득시켜. 육하원칙에 맞춰줘. 틀려도 좋아. 육하원칙 안 맞으면 안 돼. 왜? 특히 왜? 그래서 데스크라는 게 신문에 있고요. 이 경찰 쪽에서도 이 계장 이하, 반장 이하의 사람들은 툭툭 하지만은 그 친구들은 주로 무도경찰 출신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고급 경찰로 가서 경위부터는 좀 경험이 많거나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경찰 내에도 보완을 하는 거예요, 수사를. 그게 넘어가면 다시 검찰이 보완을 하는 거고. 형사 또는 뭐 옛날에 강력 이쪽에 검사들이 보면서 자기들 또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사 오래 해서 마약 같은 거 하거나 강력하거나 조폭 따라보거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은 시신도 많이 보고 부검자들도 많이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야 수사 이렇게 다시 해봐. 보완 하면. 이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검사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구나. 그러면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죠. 뭐 살인죄 뭐죠.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보완 수사권 없이 경찰이 수사하면 그냥 받아서 검사는 공소만 하는 거 하겠다고 공소청을 좀 만들겠다고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면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불편해지냐? 국민들이 불편해. 국민들이 진짜 억울함 못 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공공기관 말고 사적이다 할 때 사형 금지. 누가 내 식구를 해를 강했을 때 내가 가서 그쪽을 벌을 하거나 그럼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죠. 이게 사형이 내가 처벌하는 거예요. 사형 금지입니다. 그건 반드시 정부가 하도록 즉 검찰이나 경찰이 해서 법원 판단해서 벌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띄어먹었으면 민사로 해서 내가 받아내지만은 강력범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정하지 않고 아까 말한 데 일선의 형사들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뭐, 마약 사건을 덮쳤는데, 범인들은 잡았는데, 마약을 못 잡은 경우 있죠. 증거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자백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데, 증거 보충하려면 뭐, 막 찾다 보면, 마약이 하얀가 그러니까, 그게 뭐,
뭐 1kg 이렇게 나왔다고 언론에 공개해야만 크게 잡았구나 할 거.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이렇게 묶어내놓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검사조차도 나중에 기소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그거 찍어 먹어보지 않을까, 판사. 그런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관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큰 힘을 쓰는 거, 국가가 힘을 쓰는 거는요, 가장 무서운 거는 국방입니다. 근데 국방은 이 국방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게 되면 엄청난 독재가 되죠. 그래서 이 군은 가급적 국가를 지키는 쪽에 쓰고 국민을 통제하는 권력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뭘 뽑아내냐? 세금 뽑아내는 거예요. 국가가 폭력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힘을 쓰면 안 되니까 쪼개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검찰하고 경찰을 쪼개놓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한쪽은 좀 높죠, 검찰이.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공소청을 만들면 공소청은 완전히 경찰보다 기능이 약해지죠. 중대문제수사청을 만든다는데 글쎄 뭐 그게 검찰도 아니고 뭐고 그게 결국 경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독재에 말려들게 돼요. 그래서 권력은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분할 통치하라. 디바이드, 센 조직일수록 디바이드 하고 난 다음에 엔드 룰 통치해라. 이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쪼개놓고 그 외에도 특수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범이라든지 또는 해상으로 들어온 범죄라든지 또는 막 금융범죄가 있잖아요. 그거는 형사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경찰이라고 할까?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래서 경찰관들은요. 사법경찰관은 경위 위상이고 리는 하급이야. 리는 이제 경위 이하들인데 뭐 관세청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없고 사법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경찰. 그렇게 쫙 쪼개나갖고 디바이드 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지켜주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을 하라고 돼 있어요. 민주정치. 그 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예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되니까 균형을 잡아줘라. 밸런스를 하면서 임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직속에 뭐 정보부로 하든 감사원을 하든 이렇게 했는데 또 감사원이 또 엉터리면 안 되니까 감사원은 정보부가 정보부는 감사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체크 앤 밸런스를 하라고 교과서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은 이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경찰 위주로 가게 하다 보니까 전 지금 궁금해요. 왜 장윤희 사건을 성범죄 사건하고 살인 사건을 분리해서 봤느냐? 그러면은 성범죄하고 이걸 성범죄를 중요하게 봤을 수 있는 성범죄를 보는 여성 청소년부에다가 살인 사건 같이 봐 하고 넘겨줬으면 더 수사를 잘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병합을 시켰으면 내 형사부로 변합시키든지 아니면 여성 청소년부로 하든지. 근데 둘을 쪼갰어. 이건 왜 이런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 맹점을 광주지검에 있는 여성 검사네요. 김진희인가? 이 친구가 또 여성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룬 친구네.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딱 본 거야. 여성 문제하고 살인 문제를 같이 보다가 이상하다 하면서 제 3자 입장에서 보다가 야 이거 성범죄를 늘 하던 애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살인할 때도 성적인 것 때문에 했겠구나 하고 쭉 들어가면서 다시 하고 장윤기를 수사하면서도 물어보고 얘가 이제 그냥 단순 앞에 범죄는 자기 이번에 한 범죄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뭐 교육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못쓴 차니까 딱 잡아서 보안수사 다시 내리면서 장윤기 건이 커지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경찰에서 두 사건을 나눠서 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한 여성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처음에는 공소청 한다고 우르르 가다가 자기도 변호사니까 이게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은 공소청이 주저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나마라도 근데 이거를 정청래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돌파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청래처럼 가게 되면 완전한 독재입니다. 근데 완전한 독재를 못 가요. 왜? 갔다가 독재자가 한번 무너지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처럼 처절하게 죽는 걸 알거든 국민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자, 군 얘기하겠습니다. 군은 더 어마어마한 폭력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조직은
경찰 조직하고 군입니다. 뭐 국정원도 좀 가능하지만 두 개가 가장 크죠. 이 군이 딱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눠서 쫙 들어오면 정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군은 반드시 디바이드 해놓고 룰을 해야 돼요. 전쟁 위협이 없는 그런 조그만 나라, 아니면 엄청난 독재를 하는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선 합쳐놓고 대신에 그 군의 총사령관을 하죠. 직접 계급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옛날에 저 김정일이 문재인이가 이북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총사령관 동지 막 쫙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계급장이 있어요. 군사칭호라 그러지, 이번. 공화국 원수라는 걸 갖고 있어요. 걔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쥐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군을 부리기 때문에 민간인이 합니다. 그래서 통합군으로 안 가요.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는 외적하고 싸울 게 별로 없으면은 통합사관학교 운영하는 나라가 있지만 군을 쪼개놔요. 아예 시작부터 쪼개놓고. 그러나 작전할 때 합쳐 쓰는 거에서 쪼개놓다가 합칩니다. 작전할 때. 지금 중부군사령부가 이란과 싸운 데가 육해공원 해병대 딱 모아가지고 중부군사령부에 통합주의 하는 거예요. 작전할 때만. 근데 쪼개놓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디바이드 앤 룰, 그리고 체크 앤 밸런스, 육군이 쿠데타하면 해군 공무가 막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통합사관학교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 차이점은 뭐냐? 법무부에서 보안수사권 주는 거 문제 갖고 이제 민주당 갑론을박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도 변호사니까 보안수사권은 줘야지 그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니까 그건 줘야지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처음에 공소청 만들 때부터 글렀기 때문에 세게 못 나가지만 보안수사권 안 주면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안규백이는, 지금 안규백 씨는 왜 방위병 갔는지 전 모르겠어요. 부잣집 삼형제의 둘째 아들이고, 그거부터가 이상한 데다가 방위병 가서도 지금 나온 걸로 보게 되면 방위군, 옛날 동방이들, 시골 면방위들 참 한랑했단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 가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중대장한테 자기 집 와서 밥 먹게 해주면 출근도 안 하고 한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뽀록 나지? 왜 거기 면사무소에도 어른들이 있고, 저 자식 말이야, 중대장하고 알랑거리고, 중대장도 참 비겁한. 그러니까 이제 투서가 들어가서 경찰이 조사하니까 그만 뜨거라 그러고, 그 조사를 받았겠지. 어머니가 밥 해줬다는 건 2주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결혼 혜택도 못 받고 14개월을 채우고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애도 불구하고 출근 안 한 날이 있으니까 다시 학교 다니다가 또 다시 입대해. 세상에 대한민국이 다시 군대 가는 놈이 어딨어요. 안 간다고 빠락빠락 버텨야지. 꿈만 안 하고 가서 채우고, 안 그러면 쥐가 당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회에서 답변한 걸 쭉 보게 되면 안규백 씨가 사실 군을 오랫동안 했는데 대대대대대대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보는 거하고 딱 공부에 들어가는 거 다릅니다. 저도 사실 군 공부할 때, 경찰이랑 검찰 공부할 때도 자료 많이 읽었어요. 군 공부할 때도요. 글로벌 시큐리티닷컴이라고, 지금은 많이 하지만 옛날엔 몰랐지. 그다음에 미국 과학자연합, 미국의 그 국방성 사이트 들어가서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미군 부대 편제 읽고 영어로 된 거 읽고 하면서 미군이 이렇게 작전하는구나 하고 나서 한국군을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만으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안규백은 듣기만 한 사람이니까 지금 장관이 돼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처럼 국군상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국군상학교 해야만 계엄 내란 안 한다라고 보는데 그 반대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마음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다시 봐서 감옥 가기 싫고, 안 가려면 독재를 해야 되는데 독재했다 실패하면 차우스큐처럼 한 번에 가니까 그것도 쉽고, 양가적 갑정에서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겁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할 자신이 없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우기고 있고, 자기도 민주주의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라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독재 일이 되는 거를 적어도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러니까 추춤추춤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크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재자가 되겠구나.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요, 글쎄 뭐 쉽게 얘기하면 첫 단추 잘못 끼면 이거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돌을 잘 쌓아놓고 쭉 올라가면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워낙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무너져서 좀 오래 갈 수는 있었지만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없어져야 할 정부예요. 근데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런 없앨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직이 없고 그래서 좀 오래 갈 뿐이죠. 제가 지금 군과 검경을 가지고 국가를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너 왜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하냐고 하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뭐 나토 국가에 무기 팔면 너 죽는다 그러는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참전한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에요. 저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올림픽 공원 사태를 진압하고 싶은데 그건 명분이 없지. 지금 뭐예요? 12월 3일 날 빛의 혁명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때 시민혁명이면 지금 올림픽 공원 모여있는 국민들도 빛의 시민혁명이죠. 스스로 모순에 걸려있어.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빨리 지우고 문재인 정권을 5년 가도록 한 게 사실은 갑한 거죠. 그게 박근혜가 탄핵돼서 그런 건데 윤석열이 탄핵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 거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문재인 5년이 가도록 했는데 윤석열 탄핵 때문에 이재명 5년을 가게 되면 참 우리는 불행한 나라죠. 지금 국제정치적으로도 지금 계속 한국은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거죠. 자, 제가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 그 다음에 검경 분립 문제, 육해공군 쪼개는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어설픈 독재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어설픈 겁니다. 완벽한 독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개판이 되지. 어설픈 독재자가 나라를 망칩니다. 빨리 이 정부를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